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좌완투수 랜디 존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랜디 존슨은 한때 김병현의 팀 동료로서 한국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도 친숙한 선수입니다. 랜디 존슨은 2m 8cm의 키에서 내리꽂는 최고 164km, 평균 156km에 달하는 강속구와 평균 145km가 넘는 고속 슬라이더로 한 시즌당 탈삼진 300개를 밥 먹듯이 잡아내는 좌완 투수였죠. 현역 시절 갈기머리에 코수염까지 기른 랜디 존슨이 글러브로 입을 가리고 타자를 노려보면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가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은퇴한 뒤로는 그냥 키 큰 사진 작가 아저씨가 됐지만요. 특히 커트 실링과 함께 당시 악의 제국이라 불렸던 뉴욕 양키스를 접전 끝에 꺾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2001년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랜디 존슨은 만 45세까지 22년 동안 303승 166패 4135.1이닝 4875탈삼진 평균자책점 3.29 WAR 110.4승을 기록했습니다. 4875탈삼진은 놀란 라이언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고요. 좌완 투수 가운데서는 단연 압도적인 1위 기록입니다. 한편 사이영상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수상한 것을 포함해 총 5번 수상을 했는데요. 이 역시 로저 클레멘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로저 클레멘스가 약쟁이였던 걸 고려한다면 사실상 랜디 존슨이 역대 최다 사이영 수상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만큼 랜디 존슨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가장 압도적인 좌완 투수였습니다. 랜디 존슨은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윌럿 크리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야구와 농구에서 모두 두각을 드러낸 랜디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애틀란타의 지명을 거부하고 USC 대학에 운동선수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랜디 존슨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야구와 농구를 병행했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수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랜디 존슨은 USC 대학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랜디 존슨은 다른 메이저리그 전설인 마크 맥과이어와 팀 동료였는데요. 물론 약발이긴 하지만 1998년 70홈런을 치기도 했던 맥과이어는 랜디 존슨이 공을 던지는 걸 보고 투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 하고 투수를 포기하고 타격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랜디 존슨은 아마추어 때부터 무시무시한 공을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랜디 존슨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것과는 반대로 제구력이 형편이 없었다는 것이죠. 랜디 존슨은 1985년 몬트리올 엑스포스에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1988년 레전드치곤 늦은 만 24세의 나이로 빅리그에 데뷔했는데요. 마이너리그에 오래 머문 것 역시 제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몬트리올은 2년차였던 1989년 랜디 존슨이 첫 7경기에서 무승 4패 평균자책점 6.67에 그치자 시애틀로 트레이드해버렸는데요. 이에 절치부심한 랜디 존슨은 이듬해였던 1990년 14승 11패 219이닝 평균자책점 3.65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압도적인 구위에 비해 여전히 제구가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랜디 존슨은 1992년까지 3년 연속 10승 200이닝 이상 평균자책점 3점대를 기록하지만 그와 동시에 3년 연속 메이저리그 볼넷 1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제구 문제로 고민하던 랜디 존슨은 과거 그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한 선배 투수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 투수가 바로 메이저리그 역대 탈삼진 1위였던 놀란 라이언이었죠. 놀란 라이언의 조언을 받아 제구력 면에서 크게 발전한 랜디 존슨은 이듬해인 1993년 9이닝당 6개가 넘었던 볼넷을 3개대로 줄입니다. 당시 랜디 존슨의 나이는 이미 만으로 29세였는데요. 그때부터 랜디 존슨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1993년 랜디 존슨은 19승 8패 255이닝 308탈삼진 평균자책점 3.24를 기록하면서 탈삼진 1위와 함께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2위에 올랐습니다. 파업 시즌이었던 1994년에도 사이영상 3위에 오른 랜디는 단축 시즌이었던 1995년 18승 2패 214이닝 294탈삼진 평균자책점 2.48로 승률, 탈삼진, 평균자책점 3관왕을 차지하고 생애 처음으로 사이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듬해인 1996년에는 직전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서까지 무리한 여파 때문에 허리 부상으로 61이닝 투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1997년 다시 20승 4패 213이닝 291타삼진 평균 자책점 2.28로 사이영상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랜디 존슨과 한 끗 차이로 사이영상을 수상한 선수가 바로 로저 클레멘스였습니다. 훗날 클레멘스의 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지면서 랜디 존슨이 2해 사이영을 타지 못한 게 더욱 아쉬워졌죠. 한편 1998년 랜디 존슨은 시즌 중반까지 9승 10패 평균 자책점 4.33에 그쳤습니다. 그 전해 겨울 재계약과 트레이드가 모두 무산되면서 소속팀인 시애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즌 중반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된 랜디 존슨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후 11경기에서 10승 평균 자책점 1.28을 기록하고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처음으로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해 겨울 랜디 존슨은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랜디 존슨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애리조나의 4년 5,340만 달러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이 랜디 존슨과 애리조나의 4년 계약은 지금까지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FA 계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랜디 존슨이 4년 연속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석권했기 때문이죠. 랜디 존슨은 4년간 81승 27패 1030이닝 1417탈삼진 평균 자책점 2.48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연평균으로 나누면 20승 7패 258이닝 354탈삼진 평균 자책점 2.48이 됩니다. 게다가 신생팀이었던 애리조나는 2001년 랜디 존슨의 힘으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당시 랜디 존슨의 나이가 만 35세에서 만 38세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이 기량 하락을 걷거나 은퇴할 나이에 이런 대단한 성적을 거뒀다는 것이죠. 랜디 존슨은 2003년에는 무릎 부상으로 114이닝 투구에 그쳤지만 2004년 만 40세의 나이로 16승 14패 245이닝 290탈삼진 평균 자책점 2.60이라는 괴물같은 성적을 남기며 부활에 성공합니다. 이에 랜디 존슨은 최고령 퍼펙트 게임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이에 랜디 존슨은 또 로저 클레멘스에게 사이영상을 뺏기게 되는데요. 랜디 존슨이 승률을 빼면 모든 면에서 클레멘스에 앞섰고 클레멘스가 약쟁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도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클레멘스에게 두 차례 사이영상을 뺏기지 않았다면 역대 사이영 최다 수상자는 7차례를 차지한 랜디 존슨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2005년 리빌딩에 돌입한 애리조나는 랜디 존슨의 연봉을 부담하기 힘들었고 결국 랜디 존슨은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2000년 이후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었던 양키스는 나이가 들긴 했지만 랜디 존슨이 슈퍼 에이스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했습니다. 문제는 뉴욕 언론이었는데요. 조용한 성격인 랜디 존슨은 시끄러운 뉴욕 언론을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에선 카메라를 밀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한편 어느덧 랜디도 만으로 41세란 나이가 됐습니다. 노쇠화가 시작될 시점이기도 했죠. 양키스로 이적한 첫 해 랜디 존슨은 17승 8패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합니다. 타고 투저였던 당시 상황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그것도 뉴욕 양키 스타디움으로서의 이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하지만 랜디 존슨이란 이름값에는 못 미치는 성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가 구대성에게 전설의 2루타를 허용했던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랜디 존슨은 커리어 처음으로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합니다. 결국 2007년 랜디 존슨은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며 애리조나로 트레이드를 요청했죠. 2007년 다시 애리조나로 돌아온 랜디 존슨은 4승 3패 평균 자책점 3.82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8년 만 44세의 나이로 11승 10패 평균 자책점 3.91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불태웠는데요. 특히 마지막 경기에선 통산 100번째이자 마지막 완투승을 달성하기도 했죠. 하지만 2008년 재정난을 겪고 있던 애리조나는 랜디 존슨과 재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랜디 존슨의 마지막 팀이 됐죠. 랜디 존슨은 2009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8승 6패 평균 자책점 4.88을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커리어를 마감하게 됩니다. 랜디 존슨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순간은 비둘기 폭파 사건일 겁니다. 2001년 스프링 캠프에서 랜디 존슨이 던진 153km짜리 패스볼에 하필이면 날아가던 비둘기가 맞아서 즉사한 사건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190억 분의 1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는
모든 타자들이 그가 슬라이더를 던질지 아니면 패스볼을 던질지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찬호의 팀 동료이기도 했던 에릭 캐로스에 따르면 랜디 존슨은 언제나 글러브를 오므리면 패스볼을, 벌리면 슬라이더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랜디 존슨은 공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알고도 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패스볼을 던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좌타자 상대 통산 피안타율이 1할 9푼 9리로 좌타자 킬러였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랜디 존슨은 사이드암에 가까운 3쿼터로 공을 던지는데 심지어 팔도 길어서 좌타자 입장에선 마치 공이 등 뒤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패스볼도 아니고 슬라이더라면 더 끔찍했겠죠. 랜디 존슨이 유독 좌타자에겐 악몽과도 같은 투수였던 이유입니다. 랜디 존슨은 2015년 첫 투표에서 97.3%의 득표율로 명예전당에 입성했는데요. 모자는 애리조나의 모자를 썼습니다. 97.3%는 투수로서는 마리아노 리베라, 톰 시버, 놀란 라이언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정리하자면 랜디 존슨은 통산 300승, 역대 탈삼진 2위, 사이영상 5회 수상 등 각종 지표가 말해주듯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강의 좌완투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로도 랜디 존슨의 경기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표현할 수가 없죠. 그만큼 랜디 존슨은 존재감이 대단한 투수였습니다. 이런 투수의 전성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야구 팬으로선 정말 축복받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